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게는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비슷한 또래에 시누이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나이가 같아 말도 잘 통하고 저한텐 늘 새언니 새언니 하면서 잘 따랐거든요. 자매가 없던 제게 자매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저만큼이나 기뻐해 주었고 점점 배가 불러오는 절 챙겨주며 조카가 얼른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니 아이의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며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면서 퇴근길에 저희 집으로 퇴근을 하곤 했습니다. 시누이는 소아과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맨날 아파서 오는 아이들만 봐서 그런지 병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그리 예쁜 줄 모르겠는데 조카라 그런지 너무 예쁘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보러 오곤 했지요. 그게 싫지 않았어요. 그냥 저와 말동무도 되어주고 아이도 봐주니 쉴 수도 있고 겸사겸사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누이도 임신을 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부터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보수적인 아버님께서 아주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었어요. 그랬던 걸 시누이는 울고불고 심해보는 몇 날 며칠을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저와 남편이 아이까지 생겼는데 어쩌냐며 설득시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할 때 시누이의 시댁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들은 의사인데 며느리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간호조무사라고요. 시부모님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시누이 보기에 제 식구라고 안쓰러웠었네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임신까지 한 며느리 내칠 수 없으니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시누이는 저희 시댁과 같은 단지에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로 인해 시댁, 저희 집, 시누이네 이렇게 세 집이 한 단지 안에서 살게 되었었죠. 시누이는 결혼을 하고 나니 성전이 되더군요. 매일 어머님 댁으로 가 힘들다 어쩌다 하며 종일 비비고 갔고 퇴근하면서 제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어머님 댁에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가면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며 자기 새끼는 자기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도 하곤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알죠. 제 아이 제가 키우는 게 맞죠. 그런데 전 맞벌이였기에 출산 휴가 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 육아휴직 끝나고부터는 첫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제 퇴근 시간보다 아이가 일찍 끝나다 보니 오후 4시경 어머님의 아이를 받아 제가 퇴근할 때까지 봐주시곤 했습니다. 결혼 전까진 그의 내 시누이는 별 말도 없었을 뿐더러 매일 자기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집에서 더 놀게 해달라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저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어머니 고생하실까 그러나 보다 싶긴 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시누이와는 이전보다 조금 더 거리가 생기긴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주 차이로 저와 시누이가 모두 출산을 했습니다. 제가 2주 먼저 출산을 했고 그 후에 시누이가 출산을 했지요. 둘 다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은 하고 조리까지 어느 정도 마치고 저는 주로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직접 케어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아무래도 출산이기도 하고 육아가 서투르다 보니 시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친정 엄마의 도움을 주로 받더라고요. 한 번씩 어머니가 통화를 할 때마다 늘 시누이는 어머님 댁에 아이와 와 있더라고요. 같은 단지에 살았지만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는 시댁에 뭘 일이 있을 때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애가 둘이다 보니 확실히 하나일 때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도 많고 뒤치다꺼리 할 것들도 많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 번씩 시댁에 모이면 시누이는 꼭 우리 둘째를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언니, 딸은 누님 이모의 생명인데 하필 언니 눈 닮아서 쌍꺼풀 없이 가늘고 길어서 어째? 우리 애는 진작에 뒤집었는데 언니는 아직 못 뒤집어요? 아이가 좀 자라자 언니, 애 영어 유치원 안 보내요? 우리 애는 다니고 있는데 제법 영어를 알아듣는 눈치예요. 언니, 애 한글 안 가르쳐요?
우리 애는 이제 동화책도 스스로 읽는데? 라는 끊임없는 비교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우의 아이가 저희 아이보다 조금 빠르긴 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전 첫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아이들마다 발달의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아이의 조금 늦은 부분들을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언제 하든 네가 하기만 하면 된다. 아이가 하고 싶은 동기가 없을 때 하면 오히려 아이가 학습을 해야 할 때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전 제 아이에게 알맞은 시기를 찾아주고 싶은데 신우이는 끊임없이 옆에서 저와 제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는데 왜 뜬금없이 이혼을 하나 했는데 그래서 신우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걸려서 이혼을 한다는데 빼도 박을 수도 없을 증거로 색을 잡히는 바람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심해부가 집이며 뭐며 다 팔아버리고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도 의문이라며 양육권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친자검사를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신우이도 딱히 하자고 하지 않고 심해부도 혹시라도 했다가 아니라고 나오면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냥 확인하지 않고 신우이 보고 아이를 키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우이는 이혼을 했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요. 그때가 아이들 초등 고학년 때였습니다. 신우이의 딸은 그때부터 이른 사춘기가 왔고 흔히 어른들이 말을 하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는 일진 무리들과 어울렸습니다. 원래도 더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예쁘다 예쁘다 하니 늘 기고만장해서 어린이 화장품으로 화장도 하고 염색도 하고 아무튼 신우이는 딸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면서 키웠거든요. 학원도 친구들 만나기 위해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수업에 학원들을 다녔고 학원에 가서도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수업 빼먹고 노래방 가고 몰래 술 마시다 걸리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겼고 하루아침에 아빠라는 존재가 사라졌으니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어 그런 시기들을 겪을 수 있다고도 생각은 했어요. 반면 저희 딸은 항상 뭐든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떼었고 그냥 천천히 제 속도에 맞춰서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딸 성격이 조용하고 꼼꼼한 편이에요. 그러니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추면 결국엔 잘 해내었거든요. 저희 딸은 공부를 곧잘 하였고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그간 꾸준히 공부를 해온 것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늘 반에서 1, 2등을 했고 전교에서는 10등 안에 들었거든요. 같은 동네 살다 보니 초등학교에서부터 조카와 늘 같은 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같은 반이 된 적도 있고요. 아이임에도 화려하게 예쁜 외모를 가진 조카와 수더분한 외모의 딸은 학교 안에서도 알 수 없는 비교 대상이었나 보더군요. 노는 친구 무리가 달랐지만 그럼에도 교내 생활 반경이 같으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들의 입장에선 저희 딸을 예뻐라 하셨던 것 같고 친구들의 입장에선 요즘 말로 인싸인 조카가 인기가 좋았나 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스타일의 아이들이 사촌지간이라고 하니 몇몇 못된 친구들이 너는 왜 눈이 그 모양이냐? 너 그 신발 좀 빌려줘라. 급식 줄을 대신 서달라 이런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수더분한 딸이지만 또 당하고만 있는 성격도 아닌지라 그럴 때마다 제 목소리를 냈다고는 하더군요. 또 그랬으니 큰 트러블 없이 학교 생활이 지나가졌는지도 모르지요. 한 번씩 저희 남편이 조카의 비행이 심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신우이에게 애 관리 좀 하라고 그래도 대학은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저렇게 지하고 싶은 대로 뒀다가 나중에 어쩌려고 하냐고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신우이는 오빠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그딴 신경 쓰지 마. 내 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지금 마음이 잠깐 힘들어서 그러는 거고 그냥 두면 알아서 제자리 찾아올 거야. 학생이 염색하고 화장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게 그냥 방관할 일이야? 요즘 애들 염색 화장? 다 해. 그거 안 하고 다니면 아싸 된다고. 찐따 말이야. 그리고 술, 담배? 우리 때도 안 하는 애들이 있었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지나치지만 말라고 하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밤마다 오토바이 타는 애들 뒤에 타고 다니는 건 그건 정상이라고 봐?
그것도 다 한때야. 그래서 헬멧은 꼭 쓰랬어. 내가 이렇게 애를 인정해주고 다 이해해주니까 나한테 감추는 거 없이 다 오픈하잖아. 내가 하지 말아라 어쩌랬어 봐. 나한테 말하겠어? 다 숨기지. 내 딸에 맞춰서 내가 알아서 잘 키우고 있으니까 신경 좀 그만 써. 애가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외삼촌이니까 신경이 쓰이지. 그래. 오빠는 내 딸한테 외삼촌이지 아빠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잘 한다고. 내 딸 신경 쓰지 말고 오빠 딸이나 신경 써. 고등학생이나 되어서 그렇게 외모에 관심 없는 애는 또 처음 봤네. 그렇게 남편과 신우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대학의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모두 의사이고 전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남편도 변호사이고요. 딸이 고등학생 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사실 전 아이가 제 직업에 관심을 많이 보여 이쪽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해 살짝 의외였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올해 의대생이 되었지요. 요즘 공부하느라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유이에게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글쎄 조카가 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20살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아이의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 조카는 아이를 낳겠다는 거랍니다. 이미 아이는 뱃속에서 5개월이 되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단속하고 잘 키우라고 말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애비도 모르는 아이를 낳아 미혼모가 되는 거냐며 혀를 차더라고요.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웠을 사람이 남편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의 동생과 친조카에게 벌어진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번 냉정해지면 매서우리만큼 냉정한 사람이라서인지 당장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나가라고 아무리 옆에서 챙겨줘봐야 개선이 안 될 사람 같으니 당장 집을 알아보고 집 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저희 친정은 모두 의사이다 보니 아버지 때부터 해서 좀 여유로운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도 지극히 평범한 시댁보다 저희 친정이 좀 더 여유롭다 보니 집도 친정에서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해했고 지금까지도 저희 친정에 정말 잘합니다. 꼭 돈을 봐서가 아니라 천상의 그런 사람이에요. 연애 5년 내내 한결같이 그런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 시댁은 저희 집과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 낮은 전세 계약 만료로 시댁이 이사를 나와야 했고 갖고 계신 돈으로 인근에 마땅한 거처를 찾기 어려웠던 어머님께서 그냥 당신들께서 저희와 합가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뭘로 보나 그건 제게 너무 힘든 일이었기에 그냥 같은 단지 안에 집을 한 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게 참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기에 어머님 집 한 채 해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제게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자고 했지만 어차피 제가 복직을 하고 나면 잠깐이라도 아이를 봐줄 손길도 필요했기에 고민 끝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신우이가 갑작스레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 살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과 너무 많이 싸우며 매일같이 불화가 끊이질 않더군요. 속상한 마음에 어머님이 하루가 멀다고 제게 전화를 하시는 통에 함께 있지 않아도 시간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했고 신우의 히스테리와 어머님을 향한 날선 반응들이 계속되고 있었기에 남편과 고민 끝에 제 앞으로 된 빌라에 들어가서 살게 했습니다. 빌라는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한 달에 제법 괜찮은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신우이에게 들어가서 살라고 했죠. 그때 그럴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들어가 살라고 한 집이 아니어도 저희는 살만했고 가족 입장에서 모른 척을 할 수만은 없어 그랬습니다. 물론 그만큼 남편이 잘 해왔기에 시댁 일에 발벗고 나섰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몇 번씩 계속되는 제 남편의 충고에도 아랑곳 않고
결국에 저런 일까지 생기니 도와줘봐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 따위를 산다며 집을 빼라고 하더군요. 야, 당장 나가. 월세 내놓을 테니 그렇게 알고 갈 곳 알아봐. 오빠, 갑자기 무슨 말이야. 치사하게 사는 집 가지고 왜 이래? 치사해? 뭐가 치사해? 넌 한 번도 내 친구를 굳이 듣질 않지? 네 딸이 남이냐? 친조카잖아. 그래서 안타까워서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잠시 방황하다 말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더니 뭐? 임신? 애비도 모른다고? 이미 벌어진 일 어떡하라고? 어쩌겠어. 가장 속상한 건 내 딸이랑 나야. 그래. 그야 그렇겠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진짜 너희 옳게 보기 민망해서도 더는 안 되겠어. 내 재산도 아니고 내 명의도 아닌데 항상 우리 집에 일 터질 때마다 아무 말 않고 묵묵히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더는 안 되겠다고. 사람이 인간적으로 해주면 정말 인간답게 살던가. 이건 뭐 개차반도 아니고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냥 엄마 집에서 살지. 굳이 그걸 또 나가서 살겠다고 맨날 뒤지고 볶고 싸우고. 오빠, 나라고 내 속이 말이겠어? 그러니 그런 말은 그만하고 우리 딸 애 낳으면 지낼 집이나 어떻게 알아봐줘. 뭐? 집? 지금 사는 집에서도 나가라는데 무슨 집을 알아봐 달라는 거야? 난 절대 애기랑 한 집에서 못 살아. 내가 얼마나 귀가 예민한지 알지? 애가 종일 울어대면 정말 미쳐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우리 딸 키울 때도 엄마 집에서 살다시피 했잖아. 엄마가 봐주면 그래도 애가 덜 우니까. 아, 정말 뭐래. 야, 넌 내 말 안 들리니? 네 말만 하는 거야? 집이고 나발이고 네가 알아서 하고 집 빼. 위치가 좋아서 월세를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것 같으니 그렇게 알아. 남편이 신우이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저희는 서로의 결정에 웬만하면 반대하거나 하지 않기에 남편이 하는 대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가 제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사는 집이 남편 집이 아니라 제 집 아니냐며 그냥 안 나가고 계속 살 거니 내놓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미 두 남매 간에 끝난 이야기 아니냐고 내 손을 떠난 일이기에 나에게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아이씨 진짜 꼴보기 싫게 되게 거들먹거리네 라고 합니다. 그 말에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했어요. 아가씨,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위치가 정말 너무 좋은 곳이라 빌라에도 한 달에 월세가 얼마인 줄 알아요? 보증금 낮춰받으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전에도 그렇게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여태 공짜로 살게 해줬더니 뭐라고요? 제가 거들먹거린다고요?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도 은혜도 모르고 조카 집까지 해달랐다면서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어서 도와주고 배려해 준 건데 대단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부동산에 그 집 한 달 안에 들어올 사람으로 빠르게 부탁드렸고요. 아가씨는 나가면서 월세나 정산해 주세요. 가족이는 절반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 원으로 하죠. 월 100만 원씩 8년. 이제도 모두 아무것도 없이 원금으로만 칠 테니 그렇게 아시고요. 나가기 전까지 정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한 것도 아니니 그걸 받을 수도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렇게 괘씸하게 나오니 어디 한번 보자 싶더군요. 물론 신우이는 나갈 때 그 돈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다시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못하고 우리도 도움을 주지 않기 위해 그 돈 꼭 받아낼 테니 각오하고 있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보고 특히 절 보고 왜 그리 시댁에 퍼졌냐고 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신 거 압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가족 간에는 서로 돕고 사는 것이고 결국에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친정은 정말 사촌들과도 그 많은 친척들과도 화목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 시댁과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